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요새 BMW 오디오 시스템 중에서 바워샘 윌킨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차량은 M50D입니다. M50D나 M50i 그리고 X5M에만 적용됐던 바워샘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하만카돈 오디오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에 이제 40i 같은 모델에도 바워샘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BMW X5, X6, X7처럼 차량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만카돈과 바워샘 윌킨스, 하만카돈과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 이 차이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스피커와 오디오와 시스템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스피커라는 거는 재생을 하는 재생 드라이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디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스를 우리가 재생을 하잖아요. 그럼 블루투스로 듣든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든 USB를 듣든 간에 그 소스를 스피커로 전달해 주는 걸 오디오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 이 차에서 소리를 내는 오디오라든지 스피커, 스피커의 개수, 스피커의 위치, 그리고 음장 효과 등등 소리를 내는 모든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차량이 하만카돈으로 출고가 됐는데 바워샘 윌킨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못됐죠. 내 차량이 하만카돈 시스템이 달려나온 차량인데 바워샘 윌킨스 시스템으로 변경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 차량이 하만카돈 시스템이 달려나온 차량인데 바워샘 윌킨스 스피커로 변경이 가능할까? 그건 가능하죠. 근데 의미가 없다. 왜? 소리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실 거예요. 애프터마켓에서 스피커 튜닝을 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제품을 해도 바워샘 윌킨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 비해서 소리는 훨씬 좋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문의하는 건지 오디오를 문의하는 건지 스피커를 문의하는 건지 내가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제대로 돼야 업체 측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대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튜닝에 대한 아이템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고 올바르게 선택된 아이템을 올바르게 장착을 해줘야 좋은 소리를 내면서 기존 음질보다 더 개선된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BMW X5를 내가 출고를 했던 중고차를 구매했던 어쨌든 나에게 BMW X5가 있는데 기본 오디오 시스템이 바워샘 윌킨스다. 근데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답답해.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은 스피커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피커를 바꾸는 거예요. 오디오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스피커를 뭘로 바꾸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업체마다 다릅니다. 업체마다 다른 조건은 본인이 취급할 수 있는 스피커 브랜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스피커 브랜드는 한 개만 주문해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줍니다. 근데 어떤 브랜드는 100개, 200개를 시켜야 물건을 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다이노디오 같은 애들. 그럼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를 받은 오토소닉스 같은 회사에서 도매를 다른 회사에다가 줄 경우에는 이 업체도 한 개, 두 개를 받는 다이노디오 판매점이 될 텐데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받는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진이 좋은 브랜드, 좋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이노디오는 마진이 좋지 않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판매할 만한 메리트를 못 느끼겠죠? 어차피 한 번 작업하는데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포카를 파나 다이노디오를 파나 마에스트로를 파나 남는 게 더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체마다 취급하는 제품이 다르다. 그럼 오토소닉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긴 제 채널이니까. 자, 바워샘 윌킨스는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 요 시스템 구성들 중에 일부 제품만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미드레인지 스피커고요. 4인치 구경을 갖고 있고 시트 밑에 우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4인치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고음으로 장착되어 있는 트위터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트위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미드레인지를 교체해서 음질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미드레인지가 100만 원이고 트위터가 100만 원이라고 칠 때 트위터는 좀 쓸만한데 미드레인지가 좀 별로야. 그럼 미드레인지를 100만 원 바꾸고 이 트위터 100만 원 바꿀 돈을 뒷스피커에 쓰면 어떤 게 더 결과가 좋냐 이거죠. 뒤에까지 하는 게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고, 트위터도 바꾸면 무조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 돈을 들일 거면 뒤에다 쓰거나 앞에서 만족을 하면서 비용을 낮춰라. 그래야 만족하고 이런 상위 트림의 제품을 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마에스트로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마에스트로의 M 시리즈가 이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독일 제품입니다. 이 스피커의 장점은 음량은 순정보다 작은데 스피커 컬러가 화이트 컬러라 굉장히 예쁘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음색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면서 이렇게 나대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에스트로 스피커로 센터까지 모든 스피커를 바꾸면 좀 아쉬워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중간에 방음까지 같이 한 차구나. 방음 설명까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렇게 예쁘죠? 마에스트로 M 미드레인지의 바워셀 윌킨스 트위터 이렇게 순정 그대로 쓰는 거고, 거기에 맞게 세팅해 드리는 거고, 요거보다 요게 더 이뻐요. 특히 밤에. 자,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센터 스피커로 채워줍니다. 센터 스피커는 마에스트로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M 시리즈의 2배 가격을 하고 있는 다인오디오의 에소타 430 미드레인지입니다. 이 스피커는요 4인치, 3인치, 3.5인치 구경을 갖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미드레인지 스피커들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가 끝판이다. 얘가 하이엔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포칼에서 나오는 3.5인치 유토피아 미드레인지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 그리고 제품 생긴 걸 보면 급이 훨씬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마에스트로 미드레인지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이 차량은 뒷스피커는 안 했네요. 앞스피커만 하고 뒤에 방음을 했으니까 요 이미지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브랜드가 삐뚤 거는 요로 가면 안 돼, 소리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배선이 나와서 요거를 요 커버에서 불 들어오게끔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엠블럼이 일로 간 거예요. 아대 사용했고, 아대 사용하고 안 하고는 소리를 만드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 보이지도 않는 거 바꿔도 되는데 다른 데 트위터든 순정을 쓰면서 여기만 바꾸면 소리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냥 순정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마에스트로를 사용한 구성 가격대를 설명을 해드리면, 앞 스피커 양쪽, 센터 스피커는 다인 에소타 이렇게 구성하는 게 280만 원이고요. 뒷 스피커 양쪽 추가할 경우에 420만 원이에요. 자, 280에서 420만 원. 자, 포칼을 사용한다. 포칼 유토피아 3.5인치 스피커입니다. 앞문짝 양쪽 그리고 센터까지 동일한 제품을 사용을 해서 300만 원 나와요. 마에스트로와 다인오디오 조합보다 20만 원이 더 비싼 가격이죠. 포칼 유토피아로 뒤에까지 한다. 그럼 500만 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인오디오 에소타 스피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문짝까지, 요 화이트 컬러가 포칼로 하면 그레이 컬러가 되는 거고, 다인오디오로 하면 블랙 컬러가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마에스트로가 제일 이쁘고 다인오디오가 제일 못생겼겠죠. 근데 음질로 따지면 다인오디오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인오디오 에소타를 이용해서 앞문짝과 센터 스피커까지 할 경우에는 400만 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마에스트로와 다인오디오를 합친 것보다 120만 원이 비싸고 포칼 유토피아보다 100만 원이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뒷스피커까지 다 바꿀 경우 66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인오디오는 중간에 가격 인상이 한 번 더 될 거예요. 제가 스피커를 잔뜩 사놨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계단식으로 하는 것 뿐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는 진짜 끝판으로 나옵니다. 끝판. 홈오디오에 돈을 들인 것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강력 추천하는 시스템이 바워셀 윌킨스에서 스피커 튜닝한 소리, 그게 거의 끝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차량은 방음까지 해줬는데요. 스피커 할 때 방음을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분은 이제 M50D 디젤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부터 해서 노면 소음, 풍절음까지 줄이고자 방음을 했으니까 해드린 겁니다. 중간에 굉장히 예쁘죠?
스피커를 하실 분은 스피커만 하시면 되고, 특히 M50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피커만 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에 들어가는 방음에 대한 비용은 130만 원이고요. 작업 사진은 이 차량은 스피커가 주 작업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몇 군데만 찍은 건데 전체 풀방음이고 130만 원 비용 나옵니다. 뭐 앞문짝 뜯었다고 앞문짝만 방음한다 이런 거는 흡음재를 사용해서 방음하는 게 아니라 재진재라 그래갖고 고무로 됐는데 거기에 끈끈이 붙은 거 있죠. 고무 끈끈이를 요 유리창이 도어 트림이라고 치면 여길 막 붙여요. 이거 왜 붙이냐? 소리를 더 낮은 음을 내기 위해서 붙이는 건데 이걸 소음이 줄어든다고 설명하는 그런 업자가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듯한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 그리고 문짝에서 저음이 안 나오는데 저음을 늘릴 이유도 없는 이상한 작업입니다. 절대 시공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문짝에 재진재 막 이렇게 붙여놓죠. 옛날 20년 전, 25년 전에는 자동차 방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요새는 방음이 기본으로 돼서 나오는 거에 추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13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BMW에서 방음 설계를 해놨잖아요. 소음 설계를 해놨는데 방음재도 들어가 있고 차음도 되어 있는데 여기다 재진재를 막 붙여. 얘는 M50D죠. 디젤이면 우 하는 공명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면을 지나갈 때 구궁 하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있죠. 이게 다 낮은 음이에요. 근데 이 타이어 소리랑 엔진의 공명음이 합의되면 공진이 생기면서 그 소리가 2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근데 문짝에 소리를 더 낮춰. 방진재, 재진재를 막 붙여요. 멀미나고 공명음이 훨씬 듣기 싫게 들리면서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고 있는 것도 떼야 되는 거를 서비스로 해준다고 낚아버리는 이유는 이런 허접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작업을 하면서 오토소닉스에서 방음하면 130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상술이야. 말발을 쳐가지고 스피커 할 때 저희는 방음을 서비스 해드립니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스피커 할 때 도어 트림에 재진재를 붙여드립니다 라고 설명해야 될 거를 스피커 할 때 저희가 방음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뭐 아파트 화장실에다가 실리콘 한 10,000원어치 쏘고선 인테리어 해드립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실리콘 하나 쏴주는 건데 마치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인테리어 해주는 것처럼 도어 트림에다가 뜯은 김에 지들 편하잖아요. 재진재를 이렇게 막 붙이고 하는 건데 마치 130만 원짜리 방음을 서비스로 해주는 것처럼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닌 것도 있겠죠. 나쁜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저한테 하시건 다른 사람한테 하시건 문짝에 고무 찐득찐득한 거 붙이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정 흡음재 떼어버리는 거 하지 마세요. 순정 흡음재 그대로 쓰세요. 순정 흡음재 위에 흡음재 추가하시려면 이 차의 모든 방음 하실 거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밸런스 깨집니다. 그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다른 특이사항 그리고 실제 그걸 제가 뗀 사례들 이런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